이어서 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 간포항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 소식부터 살펴보죠. 거룡호는 포항 구룡포항으로 예인됐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예인 작업이 시작됐었습니다. 네. 해경은 구룡포에 마련된 사고수습지원본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를 한 다음 예인을 결정했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예인에는 구룡포 수협 소속 선박도 함께 도왔습니다. 네. 거룡호는 구룡포항과 74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네. 해경 등이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구룡포항으로 예인해 지난주 화요일 구룡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구룡포항으로 예인돼 육지로 인양도 됐습니까? 예, 해경은 고령호를 구룡포항으로 예인했을 때는 어선이 전복된 상태로 예인됐기 때문에 어선을 바로 세우고 물 빼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육지로 안전하게 올리기 위한 작업도 한 다음 육지로 인양됐고요. 네. 선원들 없이 배만 육지로 올라온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될 텐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온 게 없습니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도 할 수 없는데요. 네. 해상에서의 사고는 육지와 다르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포항 한 시민단체가 포항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지난주 화요일 포항시민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기각했고 포항시는 지난주 수요일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포항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포항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까? 네, 포항시는 지난 2016년부터 겨울철 강화된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생물 반응종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에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포항시는 겨울철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를 통해 수질 개선을 시도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포항시민연대가 지난해 9월에 포항 하수처리시설 부실 운영 및 조작, 하수 재생 이용 시설에 대한 특혜 의혹, 환경부의 사업 승인 적정성 여부,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 예산 낭비 이런 이유 등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습니다. 네. 포항시민연대는 포항시가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현장 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원은 6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포항시민연대가 주장한 내용들을 감사하고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포항시의 이 사업이 정당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포항시는 이 사업 논쟁의 종집을 찍었으니 이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던 선임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포항해병대 제1사단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추행을 한 선임병 3명에게 최근 보통군사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게는 특수관계추행 등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했고요. 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군에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진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한 후임병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3명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적 괴롭힘을 했는데 이 범행 장소가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등 곳곳에서 이런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범행 시간도 낮밤이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피해 당시 이 같은 범행을 피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너는 해병대 일병이다 참아라 이런 말을 하며 겁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들은 합동으로 성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후임병이 이 끔찍한 이들의 행위를 6개월 동안 당한 거고요. 결국 사건이 됐고 군 검찰은 수사 후 기소를 해서 이번에 군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 겁니다. 네. 재판에서 이들은 범행을 인정했습니까? 네, 군 인권센터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은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고요. 네.
나머지 2명은 추행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또 심지어 피해를 입은 후임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는 게 군 인권센터의 설명입니다. 네. 물론 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음,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후임병과 증인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각종 증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을 회피한 건데요. 가해자로 지목돼 또 징역형을 받은 이 3명 말고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3명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이 한 명은 제대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 군에서 처벌이 안 되죠. 네. 제대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현재 청주지검에서 제대한 이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음, 3명이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라 이 사람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제대를 한 이 사람은 피해를 입은 후임병을 처음 괴롭히기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대하기 전에 징역형을 받은 3명 중 1명에게 이런 괴롭힘을 인계했고 제대하는 바람에 괴롭힘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병대는 이렇게 징역형을 받은 3명에게 따로 조치한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피해 후임병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해병대는 이번 재판에 앞서 이들 3명을 강등 조치했습니다. 이들의 계급은 병장이었는데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한 거죠. 네. 그리고 피해 후임병은 지금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수시로 있었고 범행 네. 정도도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꽤 심각합니다. 네. 때문에 피해 후임병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후임병이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해병대 제6교단에서 근무를 했을 당시 강제추행 등으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20대 남성은 지난 2018년 해병대 제6여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후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후임병에게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고 폭행을 한 혐의도 나왔고요. 네. 또 지난해 8월에는 인천지방법원이 해병대 복무 중 복무를 하다 제대한 20대 남성에게 폭행, 특수폭행 교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20대 남성 역시 후임병을 대상으로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해병대에서는 잊을만 하면 가혹행위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군에서 이런 종류의 각종 범죄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인고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방향 인고 4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연기를 후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터널 내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고요. 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아 터널이 많은데요. 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상 연기가 쉽게 배출되지 않고 탈출 시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네. 터널 길이가 1000m가 넘으면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널에서의 차량 화재 등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터널에서 발생한 터널 차량 화재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총 6,343건입니다. 네. 이 중 사망이 총 9명, 부상은 14,472명이나 됩니다. 사망률도 일반 교통소가보다는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는 남원 3해 2터널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앞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인화성 물질이 폭발했습니다. 네. 이 사고에서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1명이라는 피해를 가져왔고요. 이런 건수들과 인명피해 상황을 보면 터널 내에서의 차량 화재 등 교통사고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터널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우선 터널 진출입 시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터널 진입 전에는 꼭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전조등을 켜므로써 서로의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터널 내에서는 추월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터널 내는 보통 도로보다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차로를 바꿀 때 차량이 많이 흔들립니다. 추월을 위해 차로를 바꾸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터널 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네. 터널 내에는 50m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 화재 시 이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많은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만약 진화에 실패했다면 뒤에 정차된 차량들의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가 발생한 반대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네. 피난 연결 통로가 있는 경우는 이곳을 이용해 탈출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의 후방에 있는 차량들은 다른 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하다면 서행하면서 터널 밖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이동이 불가할 경우는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에 차량에서 탈출에 대피해야 합니다. 네. 한 주간의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